반갑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단 먼저 3개월 과정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학 과목이 생소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배우던 과목이 아니라서 좀 생소한 것이지 아주 어렵거나 그런 힘든 과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평상시 알고 있던 그냥 영화 좀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KGB나 CIA 그런 내용 조금 아는 정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깊이 있는 공부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런 좀 생각들을 가지시면은 분명하게 전략 과목으로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2006년도 국가정보학이 처음으로 시험 과목이 포함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차인데요. 제가 처음이고 그동안에 국가정보학 책 내신 분들이라든지 강의하신 분들이 지금 한 대여섯 분 다 바뀌었습니다. 가장 오래 하신 분들도 한 2, 3년도 되지 않고 저는 1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냈고요. 또 관련돼서도 대부분 이 책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정보학만큼은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셔가지고 90점 이상 넘고 다른 과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진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현역에 근무하신 분들이 정보사나 안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30년 근무한 대령들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은 까락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20년씩 근무한 국정원 직원들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서 시험 치면 전부 까락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무관 승진 시험에 국가정보학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도 국가정보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시험 치면은 20점, 30점 밖에 나오지 않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갖고 공부하시면은 다 90점 넘고 100점 맞는 학생들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국방부 정보부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예비역 공군대위입니다. 시드니 대학교 MBA를 졸업하고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총성 없는 정보전쟁, 국정원 모의고사, 인적성, 삼성문화,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삼성의 미래, 드론학 개론 이런 한 50여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간 한 100회 이상 다양한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세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포스코, KT, KTNG, 마사회, 대학, 군부대 많은 데 강연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역들, 중령 대령들하고도 많은 교류도 하고 있고 군무원들도 2급이나 3급, 1급들하고 많이 만나고 강의도 지금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군무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는 환경들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실제로 아마 그런 가서 부대에 가서 근무하시면 저하고 또 어느 날 강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KTF라든지 많은 기업들 일본에서도 기업 문화라든지 크레오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재팬텔레콤이라든지 도요다라든지 소프트뱅크 이름 있는 많은 회사들 컨설팅도 오래 했습니다. 해외도 좀 많이 다녔고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신문에 잡지 언론에도 한 2,000회 이상의 칼럼이라든지 인터뷰가 나온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무원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중에도 마지막 끝에 질문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중간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국정원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처 이런 쪽에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 논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글도 많이 기고를 하고 있고 옛날 그 2013년도 7급 공무원이라고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도 제가 전체 감수했습니다. 그 타이틀롤에도 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 당시 그 탤런트가 주원이라고 젊은 친구 주원이하고 그 최강희가 주연했는데 뭐 그때도 제 책 가지고 공부해서 국정원 들어가는 게 그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제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냥 방송에 그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좀 제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군무원, 정보직 군무원이 뭐 하는 데는 알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뭐 한다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지원하셨습니까? 어디를, 정보직 군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뭐 정보를 다루는 건데, 뭐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그 일선 부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육군이라든지 해공군에 가면은 자기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정보부대에서 생산한 정보들을 잘 정돈해서 지휘관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뭐 여러분들이 권총을 차고 현장에 다니면서 그 뭐 007처럼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부분 들어오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좀 요약해서 자기 부대에 맞는 또 부서의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만 요약해 가지고 아침에 뭐 지휘관 브리핑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물론 말단 직원들에게 그런 일은 잘 시키지 않겠지만 부서장들이 주로 그런 정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정보들은 많이 접하겠지만은 대부분이 군사 정보라서 뭐 특별하게 기무 안지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민간 정보를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군사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급 군사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나 북한의 간첩이 또 아니면 뭐 다른 외국의 어떤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군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하려고 그런 시도하는 경우가 뭐 적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도 군무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대비하셔야 뭐 오래 근무하실 수 있고 또 원하는 직급까지 이렇게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 파트에서 가장 큰 군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사고 나면 승진은 끝입니다. 보안 사고 난 사람들을 승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정보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사고는 절대로 연루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대기업 직원들이 해외 파견 나갈 때 해외 파견 나가서 나가면은 뭐 고급 정보들을 다루는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LCD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루면은 화웨이라든지 뭐 재팬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도시바라든지 이런 데서 뭐 아니면 애플에서 삼성 직원들한테 접촉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관련된 뭐 이런 비밀들을 수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영화처럼 그냥 바에 갔는데 길거리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름다운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접촉해서 사귀자고 그러고 술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산업 스파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유출되는 사례들도 많고요. 뭐 여러 그런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뭐 실제로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뭐 노트북을 가져간다든지 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뭐 그런 어떤 소지품을 훔쳐간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뭐 그 직원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정보가 돈이라는 거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뭐 군무원들은 그 정보를 팔 수는 없는 거죠. 군사 정보를 살 사람은 북한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한국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군무원들에게 정보를 살려고 하겠지만은 나머지는 뭐 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뇌물도 옛날에는 뭐 술 좀 사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팔지만은 지금은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뭐 지금 조국 사태에서도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보고 하지만은 뭐 하다못해 그 뭐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원하는 가짜 증명서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조국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골프를 치게 해 줄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을 보내 줄 수도 있고 자녀 유학에 어떤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줄 수 있는 뇌물이라는 게 옛날에는 무조건 현금을 주고 받아야 뇌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금 아니라도 뇌물로 간주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편의를 봐주는 것 자체도 뭐 항공석을 갖다가 일반석에 항공권을 끊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승격을 해준다든지 그것도 뇌물이에요. 그것도 뇌물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쉽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현금만 받았는데 어때? 뭐 이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밥도 3만 이상 먹으면 안 되잖아요. 김영란 법 때문에. 근데 그냥 먹다 보면 3만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백반 먹는 거예요. 삼겹살만 고기만 좀 구워도 1인당 3만 원 넘거든요. 근데 그냥 평상시처럼 가볍게 생각하면은 지금은 아주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지금 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회가.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옛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그냥 관행상으로 앉아서 뭐 밥 먹고 노래방 가는 사람 요즘 없다고 그러는데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뭐 2차를 가서 또 먹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접촉해서 공짜로 술 사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군사 정보를 원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군무원들한테 술 사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수라든지 이런 데 납품에 관련된 사람들 같으면은 뭐 군수직이면은 납품 때문에 술을 사겠지만은 정보직 군무원들에게 술 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 관련된 스파이거나 군사정보 스파이거나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만 잘 가지고 계시면은 사실 정보직 공무원 괜찮아요. 어쨌든 정보기관의 하나고 그런 영역에서 좋은 경험을 잘 쌓고 나오면은 민간에서도 쓸모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가 뭐 차관을 하고 나오고 국장을 하고 나와도 다 쓸모 없어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세청장하고 나오면 할 게 뭐 있어요? 뽀로크 아니면은 세무사 하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나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보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30년 후에는 상당히 괜찮은 직종이라는 거죠. 저도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지금까지 나와서 잘 먹고 사는 거죠. 편안하게. 이 영역 가지고 여러분도 가르치지만은 다른 영역에도 다니면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미행을 어떻게 하는지, 미행을 어떻게 따돌리는 건지, 뭐 보고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암호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에서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대한민국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정보직 군무원들이라든지 정보 장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주차부터 1, 2, 3장, 2, 4, 5장 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왔던 그 방식대로 11주차까지 과정을 전체 마치고 12주차에는 전체 요약을 하는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뭐 억지로 꼭 4시간을 이렇게 맞추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뭐 빨리 끝나나 조금 빨리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없는 내용들 막 부풀려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강의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서로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국가정보학 역사혁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책도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론의 부분이 대부분 다 중첩되고 제가 전체를 다 요약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따로 책을 그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편은 국가정보학의 이해,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역할, 즉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 이렇게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 채용돼서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